네, 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 찾아보겠습니다. 머니 이슈.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이 안에서 좀 튀어오르는 종목들 안에 정말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봐야 될 텐데요.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돈이 되는 이슈 준비한 내용은 신재생 쪽 주목해 보겠습니다. 태양광에서 먼저 좀 시그널이 나왔죠. 그리고 미국, 중국이 쏘아올린 이 신재생 바람, 정책 수혜를 안고 신재생 섹터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국내 쪽에서도 이런 발전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져서요. 계속 미는 이쪽은 지금이 기회일지 궁금해집니다.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상엽 이사님 어떤가요?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간밤에도 분위기가 미국장에서 좋았는데 국내 시장에서 태양광주 추가 연속 상승 나오고요. 오늘 추가적으로 풍력까지 들썩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하나솔루션 뉴스가 핵심이 됐던 건 맞는 건지 이 미국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시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업 또 ETF까지 흐름이 좋았어요. 네. 최근에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의 흐름이 매우 강세인데 뭐 관련된 ETF가 최근에 좀 계산해 보니까 한 14% 상승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퍼스트솔라는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상승해 있고 또 풍력 같은 경우도 관련된 ETF가 12월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네, 최근에 좀 흐름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. 또 오늘 이제 정부에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합쳐서 50% 이상 끌어올릴 거다. 2036년에는 무려 이제 원전과 신재생 합쳐서 65%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뭐 같이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. 골드만삭스는 2026년까지 그 태양광 발전소가 연평균 18% 성장할 전망이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이제 정부 정책도 나왔는데 이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지금 뭐 동시다발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IRA 관련돼서 기업들마다 얼마나 보조금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솔루션이 뭐 작년도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와 같은 투자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네. 시기적으로도 참 중요한 타이밍의 발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거는 확실해졌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. 밸류체인 각자 만들어서 좀 탄력을 더하고 있고 국내까지 더해지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우리도 여기 발맞춰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재생과 원자력 합쳐서 2036년까지 30%로 대폭 이제 확대를 각각 하겠다고 밝혔어요. 이 비중 자체가 좀 대폭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탄력적인 이런 정책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. 네네.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이 핵심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맞나요? 여기서 미국 쪽의 수혜를 받는 쪽 말고 정부 쪽에서 어떤 정책을 디테일하게 더 내놓느냐가 또 핵심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정책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은 실적은 뭐 나는 아직 안 중요해. 그래 기대감만으로도 모멘텀이 네,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 2년 차에 이제 정부 정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커지는 시기가 2년 차이기 때문에 네, 올해에 이렇게 신년 들어서 뭐 로봇이나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참 2월도 아니고 1월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그럴 만도 한데 참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이 지금 뭐 어제도 이제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국내에 있어서 참 수출이 중요하잖아요. 네. 또 그렇게 따지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수출 쪽으로의 또 활력을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책 수혜는 계속 연속성이 있다.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 쪽으로 태양광이 토픽으로 보는 게 맞아요, 신재생 안에서? 풍력도 이제 관심 필요한데 네. 좀 오늘 매기는 풍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.
네네. 그쵸. 그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도 이제 풍력보다는 더 최근에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. 쉬지도 않고. 그래서 먼저 좀 갔죠. 미국도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 네. 태양광도 이번 주 들어서 풍력보다는 굉장히 셌죠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식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는 네.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풍력이 태양광보다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키 맞추기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회 있는 쪽으로는 진입도 가능한 것인지 보시고 계신 쪽이 있으세요? 종목? 종목으로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을 단연 봐야 될 것 같고요. IRA 관련돼서 보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뭐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8조 원까지도 네. 뭐 그런 수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도 하나솔루션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단연 좀 CS 윈드 것 같아요. 근데 글로벌 이제 타워 제조 1위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베스타스와 이제 법인도 설립을 해갖고 앞으로 한 2, 3년 사이에 또 이제 한국에 또 터빈 생산 공장도 지을 것으로 좀 기대가 해볼 수 있어서 또 그래 한국에서 또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도 살펴보면은 이게 CS 윈드 같은 경우에 2년 전, 네. 2021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,010억인가 기록했는데 네. 2022년은 좀 주춤했죠. 그런데 올해는 2021년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돼서 올해 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는 미국과 포르투갈 이제 생산 증설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모멘텀에도 좀 관심이 필요해서 태양광 쪽에서 풍력 이렇게 한 개씩 보자면 이제 하나솔루션, 이제 CS 윈드는 좀 대표적으로 좀 중심에 놓고 봐야 되지 않나. 네. 알겠습니다. 토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하나솔루션은 연속성을 갖고 올라가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. 여기에서 미국 쪽의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증권가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수혜 확실하다 말씀해 주셨고요. CS 윈드가 그 풍력 안에선 또 토픽으로 제시가 됐네요. 현재 윗골이 달려있기는 한데 73,800원 오늘 갭으로 떠서 좀 출발해서 상승세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.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.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?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자원 강국,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. 그런데 긍정적인 뉴스가 좀 들렸습니다. 국내 광산 6곳에서 미래의 유망 자원으로 꼽히는 리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. 이 리튬은 전기차의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잖아요. 네네. 하얀 석유다 해서 이 광물 쪽으로 연결을 지으려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좀 힘을 쓰기도 했었고 그런데 확인이 됐다라는 건 네.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서 이쪽으로 영향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엽 이사님, 일단은 이 뉴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영향력 있는 건지, 우리 리튬 강국되는 거 맞아요? 그랬으면 좋겠는데요. 그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네. 과연 우리나라에 진짜 리튬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뭐 상상이 나게 펼쳐본 적도 있는데 네. 6곳이나 있어?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. 이제 그 정말 그 매장량이 얼마나 될 거냐. 근데 올해까지 좀 평가를 한다고 해요. 그러면은 뭐 빠르면 연말, 뭐 늦어도 뭐 내년 초에는 네. 또 그래 6곳의 매장량이 이 정도 된다. 채굴 가능한 그런 수치가 또 뭐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. 또 뭐 연구 성과로는 뭐 10년 동안 뭐 배터리, 폐배터리 통한 뭐 광물 이제 회수율도 뭐 95%대 뭐 기록했다라는 뭐 소식도 오늘 긍정적인 것 같고요. 말씀하셨던 대로 리튬은 이제 뭐 하얀 뭐라고 말씀하셨죠? 석유? 네, 그 정도로 네. 진짜 중요합니다. 전기차 시대에 유독 중요하잖아요. 매우 매우. 베리베리 진짜 중요한데. 핵심 소재. 네, 그래서 배터리 그 생산 원가의 40% 이상을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배터리 만드는 그 소재 쪽에서 유난히 이제 대체제가 없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튬 중에서도 뭐 탄산 리튬과 이제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이제 주행 거리를 더 이제 성능을 높이려다 보니까 하이니켈, 니켈이 높은 그런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니까 어느 때보다 이제 수산화 리튬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그 혹시 그 포스코가 네. 이제 리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. 맞아요. 염호 쪽으로 그래서 네, 맞습니다. 찾아냈었잖아요. 맞죠? 네.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호주에서 리튬,
또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 이 두 쪽에서 지금 이제 두 축을 지금 중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한번 나중에 못 보셨으면은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아르헨티나에 그 염호 그 리튬 뽑아내는 곳이 있는데 네네. 그 4,000m의 고지대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정되는 거는 수산화 리튬을 300만 톤을 이제 생산해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깝게는 2030년까지 그곳에서 10만 톤 수산화 리튬, 10만 톤을 이제 만들 계획인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참 보는 게 중요하죠. 우선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. 정말 뭔가 좀 이렇게 감이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방대하게 지금 찾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면 좋겠어요.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검색해서 좀 살펴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는 이미 소재 쪽으로 이런 준비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매장량 착수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뽑아내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러면 이쪽 관련주에 너무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은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만 지금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중심으로는 단연 포스코 홀딩스를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이제 테마성으로 또 테마성 플러스 알파로 좀 뭐 실질적인 내용도 있지만 네. 정말 관련된 리튬 관련주들 정말 많죠. 근데 이제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슈 있을 때는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 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더 한번 또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좀 모멘텀이 있는데 그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시키는 그 이제 공장 광양에 이제 착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올해 상반기에. 네. 그리고 또 이제 2025년부터는 지금 미국에서도 연간 2만 톤 이제 리튬을 생산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올해도 작년도 관련된 뉴스를 정말 많이 접했지만 올해도 못지않게 관련된 뉴스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.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니까요.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포스코 홀딩스가 토픽인데 그럼 헤인이라든지 세노텍이라든지 오늘 튀어오르는 이들 종목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유효한 거예요? 네, 근데 이제 테마 나올 때마다. 네, 근데 이제 그 시가총액이 작은. 작고 크고 그거를 좀 이제 감안해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으면은 뭐 단기에 뭐 30% 50%는 이슈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또 작다 보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꾸준한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또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어지는 수급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사실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네. 네.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경쟁력 있는 포스코 홀딩스 긴 관점에서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까지 돈이 되는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머니 이슈 마무리 지을게요. 오늘은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